넓은 집에 홀로 남겨진 70대 후반의 박 할아버지. 그의 집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마치 그를 닮은 듯 쓸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마당의 낡은 벤치에는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먼지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한낮에도 집안은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조차 그의 그림자를 더 길게 드리울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성공을 위해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난 아이들을 할아버지는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붙잡을 용기조차 없었죠. 그저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이면 잠시 들렀다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언제나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 삶은 무엇이었나? 무엇이 이 넓은 집을 이토록 텅 비게 만들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침묵뿐이었습니다. 고요한 정막만이 할아버지의 쓸쓸한 일상을 감쌌습니다. 텅 빈 식탁. 아침이면 홀로 밥상을 차리고 숟가락 소리조차 크게 느껴지는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간혹 목이 메어 숟가락을 놓을 때면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차올랐습니다. 그 뜨거움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가슴 한 구석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밥알을 씹는 소리, 물을 마시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는 텔레비전. 수많은 드라마와 뉴스 속 사람들의 이야기는 할아버지에게 먼 세상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그의 가슴은 더욱 시리고 아팠습니다. 활기찬 도시의 풍경을 볼 때면 이곳 시골집의 적막함이 더욱 깊게 느껴졌죠. 할아버지는 그 작은 화면 속 세상만이 유일한 위로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그의 깊은 외로움을 채워주기엔 역부족이었죠. 가슴 한켠에 묵직하게 자리한 그리움과 불안감은 밤마다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 그의 하루는 그렇게 외로이 그리고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지는 모든 과정이 할아버지에게는 그저 무감각한 시간의 흐름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회상 어릴 적 우리는 대가족이었다. 북적이는 집, 시끌벅적한 저녁 식사, 마당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연탄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던 냄새, 엄마가 끓여주시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듯하다. 특히 여동생 순옥이는 언제나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작은 손으로 내 옷자락을 잡고 오빠, 오빠 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 했다. 얼굴에 항상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머금고 있던 개구쟁이 순옥이.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즐거웠다. 우리는 함께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고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았다. 작은 일에도 깔깔거리며 웃었던 순옥이의 웃음소리는 내 삶의 가장 밝은 빛이었다. 하지만 전쟁의 상흔과 가난은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어머니는 병으로 몸져 누우셨다. 어린 동생들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친척 집으로 보내졌다. 순옥이와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날 작은 손을 흔들며 울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오빠 꼭 다시 만나요. 갈색 흙먼지가 날리던 버스 정류장에서 순옥이는 작은 몸을 흔들며 나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저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그 약속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소문도 해봤지만 결국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그녀가 잘 살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순옥이는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처럼 남아버렸다. 아니, 애써 잊으려 했다. 그 아픔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에.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 박순옥. 그 이름은 내 삶의 가장 아픈 상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텃밭에서 일하던 할아버지에게 갑작스러운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따가운 한낮의 햇살 아래 할아버지는 굽은 허리로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관절마다 쑤셔오는 통증은 이제 익숙한 친구 같았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한 발 한 발 옮기는 걸음은 언제나 불안정했습니다. 오랜 시간 허리를 굽혀 작업한 탓일까요? 아니면 밀려드는 외로움이 기력을 앗아간 걸까요?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눈앞이 새까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호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조차 아득하게 들려왔죠. 온몸의 힘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기증과 함께 쓰러지는 몸.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진 할아버지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가 들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축 늘어진 팔. 발버둥 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휴대폰과 곁에 아무도 없는 현실은 할아버지를 더욱 절망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식을 잃으면 누가 나를 발견할까? 자식들은 모두 바쁘고 이웃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외로이 그리고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진 채 그의 심장은
미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그의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사랑, 그리고 잊고 지냈던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죠. 결혼식 날 활짝 웃던 아내의 얼굴, 갓 태어난 아이들의 작은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날 울먹이던 순옥이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간신히 박시성을 읊조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햇살은 점차 서쪽으로 기울고 차가운 바람이 할아버지의 땀 식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의 의식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몸은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점차 더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할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지나가다 자신을 발견해 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빛. 그리고 이내 할아버지를 발견한 한 젊은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시골집 텃밭에서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그녀는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차가워진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할아버지 힘내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그녀는 다급하게 할아버지를 부축해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할아버지를 옮기려는 그녀의 의지는 강했습니다. 낡은 마루에 할아버지를 눕히고 능숙하게 할아버지의 체온을 확인하고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라도 되는 듯 걱정 가득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살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할아버지를 응급 처치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수지는 병원까지 동행하며 할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의료진에게 할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하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잠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밤새 곁을 지키며 할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얼굴은 바로 수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할아버지의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단비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낯선 여성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젊고 선한 인상.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낯선 온정이 할아버지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기력을 회복한 할아버지는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궁금증은 가득했습니다. 대체 누구신가요? 어찌하여 이 외딴 곳에 오셨으며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저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데. 여성은 자신을 수진이라고 소개하며 할아버지의 마음을 뒤흔드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수진은 다름 아닌 할아버지가 50년 전 헤어졌던 여동생 박순옥의 손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충격과 혼란 속에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빛바랜 사진첩과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여동생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어린 순옥이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오빠인 자신을 꼭 붙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이지만 그들의 행복했던 순간은 색깔 있는 기억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순옥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다시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속에는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여동생의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오빠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이의 어눌하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체. 읽어 내려갈수록 할아버지의 손은 떨렸고 목은 메였습니다. 편지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픔, 그리고 오빠를 향한 평생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오빠 꼭 다시 만나요. 다음 생에서라도라는 문구가 흐릿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잊고 살았던 아픔과 사무치는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그 눈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끊어진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에 이렇게 기적 같은 만남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할아버지의 자식들은 낯선 수진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들 박인규 씨는 의심의 눈초리로 수진을 후더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웬 가족 이야기입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외에는 가족이 없습니다. 며느리 이영주 씨 역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증명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의심의 씨앗을 키웠습니다. 아버지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변화였지만
그들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낯선 젊은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할아버지의 가족이라니. 과연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 그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으며 말투에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수지는 자식들의 싸늘한 시선과 냉정한 질문에 상처받아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그저 할머니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 할머니의 그리움을 전하고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의심의 벽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결국 상처받은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폐를 끼친 것 같네요.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떠나려는 수진의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다시 만난 기쁨, 그리고 자식들의 몰이해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동생의 피부치야. 너희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야. 그 할아버지의 단호한 외침에 자식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저토록 강경한 태도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했고 아버지가 얼마나 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진에게 지난 50년의 세월, 그리고 여동생을 찾아 헤맸던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변명보다도 강력했습니다. 나는 순옥이를 잊은 적이 없었다.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다만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힘들어서 찾을 엄두도 내지 못했을 뿐이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 오빠하고 부르던 순옥이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미안함과 죄책감. 이 아이는 바로 그 순옥이의 피부치다. 내 마지막 소원이었던 순옥이와의 재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줄이야.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 또한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빠를 만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라고요. 꼭 만나서 죄송했다고, 그리고 너무나 그리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늘 눈물을 흘리셨어요.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피로 이어진 가족의 재회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자식들은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들의 오해와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미안함과 함께 뒤늦은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 인규 씨는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 영주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 수진은 할아버지 곁에 머물며 외로웠던 할아버지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수진의 밝은 웃음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활기찬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순옥이를 발견하는 듯 했습니다. 텃밭을 함께 가꾸고 함께 식사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할아버지는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할아버지의 밥상에는 반찬 가지수가 늘었고 식사 중에는 따뜻한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낡고 삐걱거리던 의자 소리조차 정겹게 들렸습니다. 텅 비어있던 집은 이제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할아버지의 자식들 또한 수진의 진심을 깨닫고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수진의 진심과 할아버지의 진심이 통하면서 그들의 마음도 점차 열렸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할아버지 댁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식탁은 온 가족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의 생신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수지는 직접 할머니가 생전에 즐겨 만드셨던 떡 케이크를 만들어 할아버지에게 선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맛에서 순옥이의 손맛을 느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이 할아버지의 마음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찾아온 기적 같은 인연은 할아버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50년 전 끊어졌던 사랑이 이렇게 다시 이어질 줄이야. 그것은 단순한 재회를 넘어 할아버지의 남은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고독했던 그의 세상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행복,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선물.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네 인생, 그 속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기적과 깊은 감동이 숨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소중한 인연들이 존재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다음 인생 극장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